자, 안녕하세요. 쥐다짠 교수입니다. 자, 12시 1분입니다. 자, 이제 점심 식사 이제 하실 시간이 되셨죠? 저도 이제 오늘 세미나 좀 종료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익권에 위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 최근에 위치하신 분들은 자,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오늘 그 탐방을 통해서 얻었던 자료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하나 일러드릴 건데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공시사항을 잠깐 볼 텐데요.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에서 이 박성식 씨가 추가적인 어떤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죠? 자, 요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담보대출을 일정 부분 상환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담보대출 실행, 특수관계자의 장래 매매. 즉, 지분을 이제 직전 보고서에서는 이, 4.53%의 담보대출, 이 주식을 맡겨서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3.58%, 즉 담보대출로 맡긴 수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장내 주식 매매. 이거 너무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장내 매도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건 주식으로 사들인 게 아니고요. 예, 이 스탁옵션 개념으로 좀 사들였던 거고요. 2017년도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의 매도는 한 번 더 과거에도 한번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 부분이에요. 황주원 씨라고 해서 전무이사죠. 전무이사가 여기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37,000주에서 2만 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26,511원에 팔았죠. 근데 한번 다시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쯤에 팔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잘 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주가는 더 올랐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사실은 뭡니까? 특수관계인의 매도, 임원의 매도.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악성 매물들도 소화를 시키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유상증자는 나쁜 것, 임원의 매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산업군이 형성되게 되면 이 전자공시상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모건 스탠리에서 판 적도 있었죠. 요 부분 자 보세요. 대략적으로 5.78%의 지분을 보유했던 모건 스탠리. 그죠? 외국계 이제 투자 자가 이제 0.78%로 지분을 줄여버리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세부 내역을 잠깐 볼까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5%의 지분은 넘기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에 5% 지분이 넘게 되면 보고 의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이거 체결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매도가가 얼마입니까? 18,490원이죠. 언제죠? 요 부분이잖아요. 잘 판 겁니까 이게? 아니죠. 항상 어떠한 물량들이 등장을 했을 때 악성 매물이냐 아니면 이 시장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매물이냐 이 부분을 따질 때는 AI 산업군에 포함된 이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저용량 반도체 이 부분이 AI의 핵심 부분으로 인식하는 그 산업의 이동을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 탐방 자료를 하나 일러드릴 건데, 일단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과 같이 일단은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이 자료들 분명히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성식 씨와의 어떤 음성 대화 내용까지도 첨부해놨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다짜 교수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탐방을 했는데요. KBS홀부터 이 회사가 상공회의소에 돼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사에 올 탐방인데요.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좀 탐방을 오게 됐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하시죠. 관계자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만나고 갈 거니까. 네, 제주반도체 탐방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대표이사의 음성 대화 내용까지도 포함시켜 놨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사주 100억을 매도하면서 원재료 비용을 산다고 했죠. 어느 고객사를 물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탐방을 다녀온 애널스 후배들 그리고 쥐타짜 안교수 수고했다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 점심시간을 틈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바쁘시겠죠.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죠.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제 애널리스트 6명과 탐방을 다녀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합적으로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녹여놓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박성신 대표이사를 통해서 임직원의 매도는 왜 발생되었는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사주 100억을 통해서 매도하면서 원재료 비용을 쓰겠다. 그죠? 요 부분은 어떤 고객사를 이제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음성 파일까지 첨부해 놨으니까 자, 저 개인 폰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누군 알고 누군 모르면 안 된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저와의 소통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온디바이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7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쉽게 말해서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자, 조그마한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AI가 스스로 인식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죠? 근데 조그만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하잖아요. 근데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기 바란다 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면 AI가 스스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즉 전력이라는 표현을 모바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겠죠. 그죠? 그럴 때 저전력 반도체를 다루는 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용량 반도체는요. 우리가 이 자율주행 개념을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카메라, 무수한 카메라와 무수한 반도체가 실제로 앞에 사물을 부딪히고 오고 부딪히고 오고 부딪히고 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AI죠. 인공지능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가 이 모바일 환경에 아무리 축약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저용량 반도체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종목도 이렇게 7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였었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이때 한번 탐방을 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 샘 올트먼이 퇴사를 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사로부터 쫓겨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임직원들이 전부 다 퇴사를 해버리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크론, 그다음 뭐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로 오길 바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요. 야, 이거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면 이거 심상치 않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자, 7,600원 정도예요. 최저점은 아니었어요. 주식은 최저점에 사는 게 아닙니다. 12월 1월 AI 관련 CES 기대감, 가전박람회가 있었죠. 온디바이스 관련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할 거예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어요.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그래도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제 후배 녀석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15년 동안은 나름 스타펀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탐방을 갈 때 어떤 부분을 탐방을 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그리고 좀 알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다녀오고 여러분들께 이제 탐방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드리잖아요. 이때에서 지금 소개시켜 드렸던 것도 샘 올트먼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매도는 분명 주문 실수다. 5%의 지분을 넘기게 되면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냥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AI 산업군, 그죠? 그 갤럭시 24라고 하는 온 디바이스 폰이 처음 나왔죠. CS 가전 박람회 이벤트가 있었죠. 그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끌고 와도 됩니다. 다만 이쪽에선 좀 덜어놓으시기 바랄게요.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은 이 급락이 있었을 때였죠. 그죠?
그죠? 자, 좀 기다리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있었던 사실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에서. 예, 맞아요. 이 부분에서 이때 종가 기준인 2배 가량을 넘기게 되면 경고 종목이 해제가 안 되는 요건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사실 이미 갤럭시 24도 공개가 됐었고, CS 가전 박람회도 끝났고요, 이날.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 지금 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경고 종목을 해제하는 그 정도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한번 이때 22,000원 부근대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 종가 가격 정도 되네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이런 수익률도 얻어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 종목을 찍었었어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 수익을 내지 않고 항상 이런 부분에 사라고 한답니다. 그 좀 강한 어조로 해도 될까요? 그 미친놈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사회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단 한 명도 주식시장에서 1%든 2%든 3%든 수익 내는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탐방 자료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사주 100억을 처분하면서 어떠한 고객을 물었는지 알아야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때는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또 일러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볼 텐데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제주반도체와 한미반도체를 비교 설명을 하면서 이 종목의 후발성으로 움직일 겁니다. 즉,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략 10, 제주반도체는 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13조 돼요. 13배 차이예요. 근데 실적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종목이 움직이면 어차피 AI 산업군에 대한 어떤 확산이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하고 후발성으로 움직일 테니 분명 제주반도체도 한번 접근해 봅시다라는 영상이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2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긴급 속보 이게 사실일까? 산업을 이해하시죠? 이 가격까지 분명히 오를 겁니다라고 해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다이렉트로 오릅니다. 그 다음은 탐방을 통해서 일러드릴게요라고 하는 영상인데 저 개인 채널입니다. 개인 채널이고 5천 명이 넘었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빠른 속도로 넘어서 이따 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가 어제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3%로 끝났죠.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 긴데 오늘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새벽 6시인데요. 아침 6시라고 했죠. 연구소 새벽 3시에 나와서 제가 항상 3월 13일 장전에 일러드렸어요. 이때 얘기를 하면서 자, 중요한 내용을 쭉 보면서 대주주로 있는 상상 신고가 갔었던 부분, 과거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유, 그러면서 팩트로 접근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종목은 분명히 홈 아이아트, 그게 뭡니까? 과거에 사물인터넷 관련주였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소개시켜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한미반도체를 비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도 한미반도체와의 어떤 미래가 있어요. 자, 봅시다. 2021년도인가요? 한 요 정도 좀 2만 원 정도 될 때 매각하겠다 말겠다 했었는데 이 경영권을 좀 이제 양도할 것 같아요. 양도? 증여라.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한미반도체. 그러면 이 대표는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항상 실적이 안 좋을 때, 이거 장내 매수를 합니다. 특수적으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곽동신이라고 하는 이 대표. 자, 한미반도체를 비교 설명해 드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봅시다. 봅시다.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분기를 향하기 위해선 이번에 100억의 자사주 판 돈으로 분명히 재료를 구매하고 납품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 공시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때 한번 일러드리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이때입니다. 또 제가 한 20% 정도 오르고 있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한 이 정도에 소개시켜 드렸다가
뭐랄까요? 설거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맞습니다. 엄청 욕 먹었습니다. 엄청 욕 먹었어요. 예. 설거지하는 거 아니냐고. 자, 제가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려요. 잘 되길 희망하면서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사실 주가가 한 7, 8%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한미반도체도 역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하이닉스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누구예요? 잭슨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CEO가 와서 사인해버렸다. 이거예요. 이 큰 종목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이에요. 자, 산업. 즉,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신고가 났죠. 왜죠? HBM, AI, 잭슨왕, 엔비디아. 결국은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의 CEO가 와서 HBM 수주를 주겠다 말겠다. AI의 어떠한 칩 명령을 내리는 그 업체예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산업군이 이동되게 되면 주가는 잠자던 해도 다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젠 사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둘을 보면서 어떠한 엔비디아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뚜렷했을 때는 제주반도체 얘도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좋다. 이유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자 이때 얘기를 하면서 러프하게 26,000원 정도 된다. 근데 한 3만 원. 3만 원을 단기적으로만 한번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탐방 다녀올게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잠깐 볼게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까지 가겠죠. 자,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역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이에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고 결국 3550원 가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중요한 부분 뭘까요? 자사주 100억을 팔았던 그죠? 자기 주식 처분 100억. 이유는 원재료죠. 원재료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이죠. 자,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부분이 공시사항에 지금 나와 있나요? 없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100억을 팔고 원재료를 구매한다? 마진이 안 났는데? 아니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마이크론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 13조짜리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러면 제주반도체는 100억을 어디 상대체로 있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날짜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딱 나오는 순간 분명히 한두 거래일 이후에 전자공시상, 거래소 공시상을 통해서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왜 탐방을 가야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제주도까지 탐방을 갈 수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눈동자에서 볼을 찰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 첨부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배님들 그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좀 수고했다라는 댓글로 수고했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셨다 한 교수 수고했다는 뜻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고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산업군의 이동이라고 했죠. 그죠? 잠자는 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죠? 자, 라이브에서는 실시간으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요. 링크 주소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제주반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 제주반도체 오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2배까지 끌어올렸었어요. 이게 사물인터넷 관련주였습니다. 둘 다. 맞아요. 제주반도체 사물인터넷이 뭡니까? 집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는 사물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기능을 담당했던 애들이 지금은 AI 산업군을 만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세 번째 이제 좀 부각적인 내용 이 부분도 좀 다룰 거니까요.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개인 채널 구독자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자, 5,000명, 3,000명이 되면 원래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며칠 만에 되니까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개인 채널에 와서 이제 구독, 제주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요 부분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종목이 아닌 제주반도체가 종목이 아니에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얘를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자,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연말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500원씩인가요? 모아서 이제 양로원에 이제 전달했잖아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종목으로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같은 종목도 산업의 사이클이 맞아요. 형성이 됐을 때 힘있게 찔러 넣고 비중을 덜고 그리고 다시 힘있게 찔러 넣는 절차. 이런 부분을 하면 결국은 3천만 원을 가지고도 10억을 낼 수 있다. 그죠? 이 부분을 증명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가 첫 번째 모태였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뭐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왕 뭐 너무 빠른 시기에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제주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주위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어떤 개인 채널에 제주 구독했다는 이런 뜻으로 제주 구독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사연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업이 여러분들 3년 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를 그만뒀고요.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면서 뭐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런, 예, 맞아요. 반도체. 그리고 이런 뭐 초전도체 관련된 배터리통, 엔캠, 알테오젠, 바이오, 이런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다뤘거든요. 러프하게 하더라도 작년 7월 16일부터 2567%의 수익이 나왔어요. 세미나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간간히 소개시켜 드렸던 거죠. 단타가 아니었죠. 산업을 맞추는 게임이죠. 바이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어때요? 요새 바이오 종목들 좋은데 금리를 동결하는,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기에 바이오는 오른다. 왜요? 부채가 많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 산업이 형성됐을 때 나는 달라진 게 없더라도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도 저용량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증받은 회사예요.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 뿐이에요. 결국 뭐죠? 오르죠. 이게 바로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인데 이 여보 반도체처럼 아직 오르지 못했어요. 요 부분도 한번 분명히 슈팅이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사지 말고요.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거니까 요 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뭐 증권사 매집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567% 과연 가능한 건가요? 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분들 미리 말씀드렸죠. 10억을 만드는 거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만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지 않아도 결국은 샘 올트먼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샘 올트먼을 원하는 그 사건, 그리고 이벤트, 그다음 온디바이스, 그리고 엔비디아,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움직여볼 정도로 큰 힘을 보이는 게 바로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맞아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종목을 찾는 건가요? 아니죠. 저도 7,600원에 나름 올라서 이렇게 갔다 왔던 거예요.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그죠? 이렇게 오르는 것도 엔비디아예요. 둘 다 HBM이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 HBM을 공급할 수 있다. AI 관련. 이 부분이 산업분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비단 이 제주 반도체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은 실적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재료 비용을 틈타서 한미 반도체처럼 글로벌 기업 하나를 물 거예요. 탐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그래도 애널리스트한테 진짜 고맙다는 뜻으로 댓글로라도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걔네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너는 수고했는데 영상에서 풀어놓은 이유는 개인들도 개인 투자들도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그래도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면 뭐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탐방을 갈 일이 있어요. 참고로 하나 확인할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까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탐방을 좀 이제 후배 녀석들하고 제주 여행 가면서 주말에 한번 갈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 이 자료는 알아서 제가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